자, 서양철학 3번. 서양철학 3번. 롤스의 사회 계약론 뭐 이런 얘기. 사회 계약론이라기보다는 정치에 대한 얘기. 요즘 약간 위험한 주제인데 시적절하게 잘 나왔네. 자, 그래서 읽어왔다는 전제의 얘기를 하면 이거 테마가 사실 두 개밖에 없거든. 긴 글에 있는 테마가 하나, 중첩 합의, 중첩적 합의,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중첩 합의만 되면은 뭐든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얘들아, 공정의 뜻이 뭐냐? 공정한 거랑 공평한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공정한 거랑 공평한 거랑은 다른 거야. 평등한 거는 당연히 다른 걸 거고, 공정과 평등과 공평 세 개는 다 다른 뜻이야. 그래서 말은 그냥 어려운데요. 그냥 내용이 그냥 고만고만해서 빨리빨리 끝낼 거고요. 오히려 이거보다 뒤에 있는 게 내가 얘기할게. 니네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어서 뒤에를 좀 보고 앞에는 빨리빨리 하고 치고 끝냅시다. 그냥 쉬어가는 타이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것들이 좀 빡셌잖아요. 동양철학 1, 2 좀 빡셌었고 서양철학 1, 2 빡셌었는데 요거는 좀 만만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불리는 롤스는 평등주의면 이거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다 라고 하면 이거 앞뒤가 약간 안 맞지 않냐? 평등주의는 저기 그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다. 평등주의자면 사회주의자인 거야. 자유주의자면은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건데 얘는 습관가 봐요. 근데 평등주의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사회주의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계속 평등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분리는 롤스는 사회 운영의 원리를 합의하는 정치적인 장에서는 개인들의 다양한 신념이 공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롤스가 얘기하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롤스가 정치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롤스의 정치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게 정치 아니야? 그래서 개인의 다양한 신념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된대. 야, 신념은 공존할 수 있을까? 공존할 수 있는 신념이 있고 아닌 신념도 있겠지. 그러면 공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을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롤스는. 롤스에 따르면 그러한 바탕의 기본은 개인들이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인 이유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신념을 어디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정치에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개인들이 정치적 장에서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공존하기 위한 공정한 협력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게 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 공정한 거예요. 즉 정치적인 장에서 사회적인 협력을 위해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한쪽이 불편하고 부당한 협력 조건에 대해 불편하지도 않고 부당하지도 않은 협력 조건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뭐를 제정해야 돼? 법을 제정하는 것이 롤스가 말하는 정치적인 거래. 이때 정치적인 장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모든 신념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되지. 위에서 뭐라고 했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모든 신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 다 같은 얘기야 계속. 롤스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중첩적 합의라는 개념으로 부른대. 또한 롤스는 이러한 합의의 결과로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정의의 원칙 중에 하나가 차등의 원칙이라고 말한대요. 이게 첫 문단이 좀 긴 편인데 첫 문단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좀 많아서 살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결국에 그러면은 롤스가 얘기하는 정치는 뭐야?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거네.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해야 돼. 그러면 사회라는 거는 다양한 개인들이 살아가는 게 집단이 되면 사회인 거잖아. 그러면 이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영역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두가 동의해야 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점을 여기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중첩이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중첩이 무슨 뜻이냐? 계속 쌓이는 게 중첩이지. 그래서 이거를 중첩적 합의라고 불렀고. 그럼 중첩적 합의도 결국에는 뭐를 만들기 위한 거?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중첩적 합의인 거지.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원리를 정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운영 원리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점을 만들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 개인적인 신념은 가지고 들어오면은 합의가 불가능하잖아. 야, 현민아 미안한데 종주 잠깐만 얘기할게. 야, 나는 무신론자거든. 내가 무신론이랑 너 유신론자잖아. 그럼 우리 둘이 합의점 종교적으로 찾을 수 있냐? 못 찾아. 그리고 님 종교는 또 그러면 힌두교랑은 합의점 찾을 수 있어? 못 찾는다고. 그러면 철학은 무슨 뜻이라고? 그냥 본인의 생각이 좀 논리적으로 정립되면 그게 철학이야. 본인의 생각이 생각보다 굳게 정립이 되면은 철학이라고. 그럼 개인의 생각인 거잖아, 철학도. 그러니까 니네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제 뭐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철학자들을 만나게 될 건데 걔네가 옳은 거야? 그런 건 아니야. 민주주의가 옳은 거야? 옳은 거야? 그 누가 정할 건데? 씨.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오늘 좀 민감한 얘기라서 이거는 웬만하면 아연이한테만 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 개인적인 영역은 배제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제가 될 거고. 왜? 중첩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용범이가 이렇게 있고 세찬이가 이렇게 있고 숙제를 안 해온 태환이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어디만 다루는 거야? 여기만 다룰 수 있는 거야. 나머지 영역들은 건드리면은 안 되는 거야.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그러냐? 그럼 우리나라가 롤스의 철학에 따라서 돌아가는 나라는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도자를 뽑아다가 뭐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난 모르겠어. 다른 나라도 이런지 잘 모르겠어. 한국만 살아봐서 감정에 너무 많이 정치적인 게 휘둘리지 않나. 감정적인 영역이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끌고 들어오면 중첩 합의가 안 되냐? 정치에 감정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야 감정 상하면은 적되지. 적이랑은 합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원리를 몇 가지를 정하는데 이 원리 중에 어떤 원리도 있다고? 여러 가지 원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볼 거는 차등의 원리예요. 그러면 차등의 원리는 그냥 여러 가지 원리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중에 차등의 원리가 있는 거고. 넘어가서 빠르게 봅시다. 롤스는 사회가 생산과 분배라는 두 가지 특수한 관계를 맺어져 있다고 본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보나 봐요.
이때 생산을 두고는 사회 구성원들이 갈등할 이유가 없지. 왜? 그냥 많이 벌면 많이 나눠질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이 GDP 성장하는 거 반대하는 국민 있을 것 같아? 없어. 그런 국민은 없어. 그래서 생산 가지고는 싸울 필요가 없는데 결국 맨날 정치에서 나가는 거 뭐야? 누구한테 얼마나 줄 거냐라는 거지. 누구한테 얼마나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얼마나 갖다 줄 거냐 분배의 논리에서 맨날 정치가 나오는 거잖아. 조금 좀 많은 분배, 큰 정부를 지향하는 쪽은 그재명 씨가 있는 쪽이고 좀 덜 걷어가서 덜 주자라는 얘기는 지금 그만 얘기해도 다 아니까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때 생산은 뭐 분배의 몫이 결국에 앞에 생산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넘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분배라는 건 항상 갈등의 원인이 된다. 생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몫을 덜 받고 아니 그냥 탱탱 놀았는데 몫을 더 받으면 빡쳐 안 빡쳐 니네는? 다 빡칠 거지. 다 빡칠 거잖아. 그래서 분배 방식에 불만을 품게 되면 시위나 반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배 방식을 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오는데 중첩 합의가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러면 중첩 합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분배가 항상 문제인데 이 분배의 논리가 사실 뒤에 어차피 유도 왔으니까 아는 척 할게요.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하면은 불만이 없다? 차등의 원리를 통해서 분배를 하면은 불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차등이 무슨 뜻이냐? 내가 너와 얘 사이에 차등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랑 얘를 다르게 대하겠다는 거지. 평등한 거야? 이거 평등한 거 아니지? 평등한 건 내가 얘를 대할 때랑 내가 얘를 대할 때랑 같아야지 평등한 거잖아. 근데 차등은 다르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불공평한데? 그치? 불공평하지? 그래도 뭐만 하면 되냐? 야, 뭐만 하면 돼?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중간에 내용이 약간 빈 공백이 있단 말이야. 내가 그걸 채워줄게. 예시를 들어서 니네 빈 공백을 채워줄게. 자, 우리나라 최하위 소득을 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법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초생활수급이라는 법제도가 있죠. 평등한 거야. 평등한 거야. 그거 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세금 누가 많이 내? 잘 버는 놈이 많이 내는 거지, 우리나라. 잘 버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서 못 버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넣어주겠다는 거지. 공평한 거야? 야, 이거 찬성해? 모두 찬성이야? 찬성이야? 그럼 내가 반대할게. 내가 나쁜 놈 하는 게 낫잖아. 나 반대할게. 아니, 자기네들 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 버는 건데 그걸 왜 잘 사는 사람들이 대신해줘야 돼? 짜증나는데? 얘기 나올 수 있지. 자, 그러면 안 한다고 치자. 안 한다고 치자. 차등의 원리 안 둘게. 그냥 100% 능력주의로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굶어 죽으라는 소리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지, 국가에서. 그럼 그 사람들 뭐 할 것 같아? 시위하다가 안 들어주겠대. 그럼.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쓸 테니까. 아, 실패 안 해주겠대. 어떻게 뭐 할 것 같아, 그 사람들? 범죄로 빠져. 전부 다 약탈할 거야. 전부 다 약탈할 거야. 그러면 상위 1%가 많을 것 같아? 소득분이 10%가 많을 것 같아? 소득분이 밑에 하위 10%가 더 많아. 그러면 너가 한 달에 700억 번다고 치자, 세찬이가. 너 이 나라에서 한 달에 700억씩 벌어. 근데 너한테 세금으로 600억 가져가겠대. 빡쳐 안 빡쳐? 빡치지.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러면 빡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생각해봐. 너 700억 나라에서 그대로 다 준대. 너 근데 밖에 나갈 때 그럼 뭐 하고 나가야 돼? 방검복 입고 방탄복 입고 개인 화기 소지한 채로 너는
경고 인력을 고용하면서 편의점을 가야 돼? 너 사회가 운영이 돼? 너 그래서 7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를 못 돌아다녀. 그럼 그게 돈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사회 운영이 돼, 안 돼? 사회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되게 개쓰레기처럼 보이겠지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들이 범죄로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먹고 살 만큼의 길만 열어주겠다야. 범죄로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분배가 잘못되면 사회 분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뭘로 빠진다고? 사회 불안정으로 빠진다고. 자, 그러면 세찬아 다시 물어볼게. 야, 너 600억 낼래? 아니면 방검복 차고 네 아들 너 그러면 그런 사회에 너 자신감 알 수 있어? 내 자식이 학교를 다닐 때 경호 인력을 고용하고 방탄복에 방검복 차고 다녀야 되는 사회면은 너 그 사회에서 아이 낳을 수 있냐? 못 낳지. 차라리 600억 낼래 안 낼래? 내는 게 낫지 않겠냐? 너 400억 벌고 200억 내라. 너 100억 벌면은 뭐 한 50억 내라. 그래도 얼마 남냐? 50억 남잖아. 너 100억 남잖아. 많이 남잖아. 한 달에 나 5만 원 벌면 내가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한 달에 5만 원 벌면 사회에 불만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험악하게 생기고 건장한 20대들이 사회에 불만이 생기면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니네 맨날 청년 실업률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거 왜 위험한 거게? 청년들이 실업난에 빠지는 순간 사회는 되게 위험해져. 자, 그러면 어차피 내용은 쉬우니까 니네가 생각할 만한 거리를 하나만 더 던져줄게. 범죄자들, 전과자들. 얘들아, 전과자는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에서 격리됐다가 출소한 사람이지. 그냥 단적인 예로 조두순을 예로 들게. 조두순 출소했지. 근데 사람들 조두순 사회에서 매장시키지 계속. 그 사람들 막 조두순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잖아. 그럼 그 사람 또 뭐 할 것 같아? 사회가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뭐야? 지옥이야. 차라리 깜방이 편해 그 사람. 걔는 뭐 할 것 같냐? 재범밖에 할 게 없어. 너 그리고 만약에 그냥 내가 단적인 예로 나를 들어줄게. 내가 만약에 폭력 전과 20범이면 니네 나랑 상종 안 할 거지. 성폭력 전과도 있다고 치자. 상종 안 할 거지. 그럼 나 깜빵 갔다 왔겠지. 그럼 나 취업 되냐 안 되냐? 취업 안 되지. 나 사회에서 또 격리당했네. 불만이 쌓이겠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뭐밖에 없냐? 재범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회가 과연 온당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해한다고 국민의 감정이 특정 범죄자들한테 안 좋을 수 있어. 그렇다 그래도 사회가 운영할 때 계속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정치적인 데에서 자꾸 감정적인 걸 섞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회가 불안정해진다고. 중첩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분배 방식은 뭐를 가지고 온다고? 사회의 불안정을 가지고 온다고. 똑같은 얘기야. 그 사람들 죄값 치르고 나온 거잖아. 죄값 치르고 나온 거잖아. 뭐 너희가 원하는 만큼의 죄값은 아니겠지만 그냥 죽이지 왜? 이게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어요. 이래서 고3 비문학들이 재밌어 하다 보면. 그래서 넘어갈게요. 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게 사회 불안정이죠. 시위나 반란. 반란이라는 단어는 요즘 위험한데. 롤스는 사회적인 분배가 기본적으로는 평등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에 가깝나 봐요. 약간의 공산주의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러나 롤스는 불평등 분배의 최소 몫이 평등 분배의 몫보다 크다면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야, 당연한 얘기거든? 여기 당연한 문장이야.
너네 불평등하게 최소를 받는 것보다 평등하게 받는 게 더 적으면 그냥 불평등을 선택할 거지. 결국에 얼마 받냐의 논리잖아. 결국에 평등보다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버는 사람이 소말리아에서 중상층보단 잘 벌 거라고 폐지를 주워다 팔아도. 소말리아에서 소말리아 가서 평등하게 다 같이 그지할래? 여기 살래? 그냥 여기 살 거잖아. 평등하게 다 같이 그냥 굶어 죽자라는 나라가 하나 있었잖아. 소련이 결국에는 그렇게 배독제 시스템 하나 망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북쪽에는 일부 정말 0.1%의 소수 평양의 그 지배계층 말고는 전부 다 평등하잖아. 그렇게 평등한 게 좋으시면 북으로 가세요. 안 가잖아요. 아무도 한국 사람들. 미쳤어요? 탈북자는 있는데 탈남자는 왜 없노? 불평등 분배의 최소 몫이 평등 분배보다 많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맞아? 이해됐지? 넘어간다. 이러한 롤스의 발상이 구체화돼서 나타난 것이 차대의 원칙이다. 자, 그러면 내가 물어봤는데, 니네한테도 물어봤는데, 불평등 분배의 최소 몫이 평등 분배의 몫보다 크다는 거 다 동의한 거지? 나 동의했지? 세찬아 동의? 민곤이 동의? 동의? 중첩합의. 그럼 해도 된다. 됐어? 중첩합의에 있으면은 불평등에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에서 자원의 분배를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최소 수혜자의 몫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불평등이 허용되어도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뭉뚱그려서 그냥 넘어간 걸 내가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야. 왜 그러면 최소 수혜자의 몫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왜 그러면 허용한다고? 뭐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정치적인 거의 목적이 뭐였는데 위로 올라와. 사회를 운영하는 게 목적이었어. 그러면 사회가 운영이 안 되면 불평등해도 된다고. 그래서 차등의 원칙에 의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질은 뭐 해줄 수 있어야 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다 아무리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한 복지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복지는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사회가 뒤집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안정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 차등의 원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평한 거야? 불공평한 거야? 불공평한 거야. 하지만 그래도 돼. 왜? 사회가 안정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를 기본으로 깔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차등의 원리가 되는 이유는 얘를 기본으로 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야. 우리가 다 동의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한편 롤스는 개인이 정치적인 장에서 지녀야 하는 것으로 공적인 이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공적 이성이란 상이하고 아예 상반되게 다른 거예요. 상이하고 다양하네. 엄청 많겠지. 때로는 다른 개인들과 화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공감할 거라고. 부모님 건드리면 돼, 안 돼? 그런 건 안 돼. 그 누구도 허용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종교 건드리면 돼,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그냥 우리 친하니까 장난삼아 하는 거지. 내가 진짜로 너를 막 이런 무지랭이 같은 유신론자들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한다고.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잖아. 침범하면 안 되지. 그래서 철학적인 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야, 이거 위험한 거야. 신념을 가지면 안 된다, 모든 건. 얘들아, 정치, 이거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니네가 슬슬 커뮤니티 같은 거를 접할까봐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치를 뭐 하지 말라고? 신념화 하지 말라고.
모든 거를 신념화하는 순간 너네 되게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자, 그럼 중첩 합의가 다 동의하는 거면은 괜찮을까? 야, 독일에서 중첩 합의에 이르러서 당선된 사람이 누구였는데? 히틀러였는데? 히틀러가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찾은 거야? 걔 모든 독일 국민한테 지지를 받아서 80% 넘는 투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그럼 독일 국민 모두가 동의했으니까 유대인 잡아쫓혀도 되는 거야? 뭐가 돼서 그래? 신념화돼서 그래. 사회 전체의 신념화도 위험하지만 개인의 신념화부터 걱정을 하셔야 되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국어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님들보다 어른으로서 얘기를 해주자면 모든 걸 신념화하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따로따로 보세요. 모든 걸. 그러니까 나도 믿지 말고 그 누구도 믿지 마. 어른 믿지 마. 남도 믿지 마. 뒤에 나오는 심리학에서 내가 가르쳐줄게. 본인을 성찰이나 하세요. 먼저.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걸 인정해야지.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지 뭐를 할 거야. 중첩합의를 할 거야. 남과 합의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공정한 협력 조건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상황에서 발휘되는 판단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정치적인 장에서 정치적인 것을 합의하고 유지하며 나아가 올바르게 그걸 바꿀 필요도 있겠지. 시대가 지나면 수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구되는 사회적 협력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냥 쉽게 공적 이성은 뭐예요? 개인의 신념을 정치에 끌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래서 개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면서 발휘하는 이성이야? 사회 운영을 생각하면서 발휘하는 이성이야. 이성, 감성이 아니라. 그래서 롤스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떤 단체의 지도자로서,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용하는 이성은 정치적인 것은 도움이 안 돼.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미리 그냥 풀고 갑시다. 특정 집단 내 구성원으로서 발휘하는 이성이라는 건 특정 집단의 뭐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냐? 이해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래서 롤스의 생각은 모두 개인으로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온전한 개인으로서 감정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로 정치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롤스였다. 근데 그게 되겠냐? 이는 공적 이성이 아닌 비공적 이성이라고 한다. 롤스에 따르면 공적 이성이 발휘되는 근간은 언제나 사회를 이루는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롤스에 따르면 공적 이성이 다루는 문제는 공공의 이익이나 구성원들 간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과 같은 사회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치적인 장에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을 정하거나 분배의 원리를 정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해? 공적 이성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뭐 더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였고, 이거는 아마 통사 시간에도 한 번쯤은 다뤄볼 만한 얘기였다. 근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롤스의 생각이. 이거 사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잖아. 개인이 어떻게 그러면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정치에 임한다는 건데, 그럼 인간의 본성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 인간은 다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정치에서도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싶은데 그게 되겠냐고. 이게 너무 이상적인 정치예요. 자, 그래서 윗글에서 설명한 롤스의 견해에 부합한다라는 단어 뜻 좀 알려주고 갈게요. 꼭 들어맞다예요. 그래서 용비어천가의 고성이 동부하시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동부하다가 구절을 합친 것처럼 꼭 들어맞다거든. 그래서 부합하다도 같은 얘기입니다. 꼭 들어맞아야 돼요. 그러면 찾아봅시다.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면 중첩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야, 중첩합의를 해야지 차등의 원칙이 가능한 거 아니야? 앞뒤가 좀 바뀌었네. 안 되겠네.
사회 자원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요구되는 불평등은 허용되어도 좋다? 누가 그랬어? 이거 박정희식 마인드 아니야? 자, 그분의 성함을 제가 거론하는 건 실수예요. 넘어갈게요. 사회적인 자원의 분배는 불평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공적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합의에 기반한 법과 제도가 성립되지 못한다. 공적 이성이 없으면 합의가 안 된다. 중첩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공적 이성 없이는. 맞는 말이고. 사회가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유지되는 것은 어렵기. 야 이거 이러면 계엄이잖아. 계엄이잖아.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무력을 동원해도 된다는 얘기네. 국가 내란 세력을 잡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도 된다는 얘기네. 위험한 얘기죠. 아직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삐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잡혀갔잖아요. 윗글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장의 기능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나 분배의 원리를 정한다. 정치적인 것에 대해 합의를 하기도 하고 헌법이나 법률 같은 것을 제정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수정하기도 한다. 문제 없죠. 공존할 수 있도록 정의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정의의 정치적 장이죠. 서로 다른 개인들의 상이한 신념을 합치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거면 봐봐, 다시 읽어볼게. 서로 다른 개인들의 상이한 신념을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 정치적인 장으로 온다는 얘긴데 이러면? 애초에 이거 가지고 오라 그랬어? 다 버려놓고 개인으로서만 오라 그랬지? 상이한 신념 가지고 오지 말라니까? 사회 구성은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협력의 조건에 대해서 합의한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풀어드렸죠? 답이 1번이에요. 특정 집단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판단은 공정성, 한쪽에 치우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공통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판단이나 의견은 존재하지 않으면 롤스는 정치를 왜 했냐? 존재하지 않았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말이 그냥 이상한 소리고요. 정반대되는 얘기고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는데 도덕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 도덕적 신념을 고려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않으면 해야 된다는데? 도덕적 신념 고려하면 안 되지. 제끼고요. 한 개인에게 부과된 사회적 역할이나 기대가 다양하고 이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기업이라는 문장을 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소속돼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였지. 사회적인 역할이나 기대가 다양하다라는 걸 위해서 끌고 들어온 문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 돼요. 사회 운영의 원리를 합의하는데 개인이 당면한 문제와 개인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게 불가능. 그럼 차등의 원칙도 불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끼시면 1번만 나옵니다. 자, 쉬운 문제. 최저임금 제도죠. 우리가 지시문을 잘 읽었으면 그냥 눈으로 잘 읽고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삶의 안정적인 삶은 보장을 해줘야 돼. 이유가 뭐라고? 그 사람들이 사회 불안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7세기 이후의 서구 사회에서는 현민아 불편하게 보지 마. 누구 종교 얘기인데 불편하지 마. 극심한 종교 전쟁이 일어났대요. 뭔지 아냐? 프로탄테스트들. 그러니까 원래 로마 가톨릭을 근간으로 한 교황이 있는 천주교 성당 세력과 너네 왜 면죄부 왜 팔아 하면서 나온 기독교 세력이 충돌해서 서로 전쟁을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청교도라고 불렀고요. 그 청교도들이 주로 많이 사는 나라가 영국 성공의 청교도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데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독일 이런 데 많이 살았다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진심 전쟁이에요. 뭐 때문에 싸운 거야? 신념 때문에 싸운 거지. 개인의 신념 때문에 몇 년을 전쟁했냐? 100년을 전쟁했단 말이야. 야,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서 정치에다가 이걸 섞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전쟁이 끝이 안 나. 아, 그러면 개인의 신념을 자꾸 정치에 끌고 들어오면은 우리 둘 다 그냥 사회고 나라고 지구 유럽이고 개박살 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뭐가 됐다고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됐다고요. 다원주의. 그냥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거 읽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썰을 털어드렸고요. 봅시다. 롤스는 최저임금 제도에 법규화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와 합의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겠군. 그렇죠? 우리는 불평등한 분배는 뭐를 그래도 깔고 가야 돼? 중첩 합의를 우리는 깔고 들어가야 돼. 롤스는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하는 것은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사회적 자원에 탁 걸린다 눈에. 생산으로는 싸움이 안 난다니까. 롤스는 최저임금 제도는 최대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여서 최소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보장하는 불평등 분배의 한 방식 맞죠? 맞는 말이고요. 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분배의 측면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차등의 원칙을 따르면 사회적인 안정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다. 넘어가고요. 롤스는 사회가 공공선을 실현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치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중첩적 합의를 통한 정의예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조금 문제가 생기는 문장일 것 같아서 읽어봅시다. 가치다원주의라는 게 무슨 뜻이야? 서로가 다양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뭐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 거를 안 끌고 들어올 거 아니야. 인정을 안 한다고 생각해보자. 개인이 다양한 신념을 가지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100% 뭐 할 거야? 싸움밖에 안 나.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이죠. 이 뒤에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롤스는 서구사회의 극심한 수준의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서로 다른 신념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비공적 이성을 통해 개인적인 신념 같은 걸 끌고 들어와서 사회 운영 원리에 대해 판단했기 때문에 갈등했다. 문제 없죠. 자, 조금 긴데요. 쉽습니다. 읽어왔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상 우리는 심리학을 다룬다라고 하면 얘들아 심리학은 사회심리학이 아닌 이상은 개인의 심리학을 다루는 거잖아. 개인의 심리를 다루는 거지. 그럼 우리가 문학에서 이거를 문학 같은 데에서 내가 가끔 문학 수업할 때 이전에 내신 수업할 때 세찬이 좀 내신을 못 들었으니까 내가 성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 여기서 나오는 개성화라는 건 의식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스스로 자기가 자아가 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게 개성화라고 했단 말이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게 개성화네.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개성화네. 무의식의 범주를 의식화시키는 게 개성화네. 내가 나를 돌아본 두 글자로 뭐라고? 성찰이라고. 니네 학교에서 뭐 애들 때려서 가는 그 성찰 말고 담배 펴서 가는 성찰 말고 이게 거의 다 뭐야? 성찰 가면 뭐해? 여기에 성찰 가본 사람 이용범 가서 뭐하니? 그러니까 가봤잖아. 너 안 가본 것처럼. 시 써? 스스로를 좀 돌아봤어? 그냥 시 쓰는 거. 성찰을 가라고 했으면 성찰을 하고 왔어야지 시를 왜 쓰고 왔대? 내가 만약에 학교 교장이었잖아. 나 성찰실 만든 성찰실이 있는 거야? 공간이 따로 있어?
나 같으면은 거기 아무것도 안 넣을 거야. 불 꺼버리고 나올 거야. 암실에다 불 꺼버리고 나올 거야. 너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해라고 불 꺼버리고 나올 거야. 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여기저기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모든 거를 성욕과 연관짓는 인간이에요. 프로이트는. 진짜로 얘가 하는 얘기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용구가 돈 많이 벌고 싶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지. 왜? 아니야. 내가 프로이트였으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넌 예쁜 여자랑 살고 싶은 거야. 예쁜 여자랑 뭐가 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너의 얘가 말했던 것 중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진짜 유명하거든. 여기 아들들밖에 마침 없으니 젠장 이거 여튼 아연이도 뭐 불편해하진 않겠지. 실제로 있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이론이기 때문에 아들은 엄마에게 어느 정도의 성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아요. 미친 인간이에요. 모든 걸 성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프로이트예요. 나중에 혹시 나오시면은 그냥 물론 틀린 말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기는 하다. 심리 분석하기에 대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에 떠밀려가는 존재라고 보았대. 여러분 모든 걸 성욕 때문에 이루는 거면은 나는 내 스스로의 의지가 없는 거네. 수동적인 존재로 봤던 거네. 프로이트는 인간이라는 걸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봤는데 융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고 융은 인간을 과거의 원인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의 발현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존재로 봤대. 자, 너라는 인간의 어떤 나라는 인간이라고 할게요. 나라는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이 전까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본 거야? 프로이트든 누구든 과거에 특정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특정한 행동을 한다고 봤어. 아니야. 융은 근데 그렇지 않아. 과거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건 이 무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무의식이 발현돼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했어. 그럼 둘 중에 더 능동적인 존재가 뭐냐? 이게 좀 더 능동적인 존재잖아. 내가 나로 인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능동적이라는 거 이해하겠냐? 여튼 무의식도 너야 아니야? 너잖아. 그래서 능동적인 존재로 보았답니다. 무의식의 발현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존재로 보았고 1913년 프로이트와 결별한 융은 이라 그래서 내가 진짜 졸라 황당한 얘기를 들어요. 프로이트랑 융이랑 사귀었어요?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아봤단 말이지. 원래 같이 연구하다가 그냥 따로 연구했다는 얘기지 결별했다가 이별했다지 꼭 사랑해서 깨졌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상 이상인 애들이 있어. 어딜 가나 있어. 결별한 융은 의식이나 원형, 집단무의식,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같은 독창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층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하는 분석 심리학을 창시했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개념어들은 뒤에서 다 설명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 가시면 좋겠죠. 이건 뭐 화작할 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분석 심리학 자, 이게 뭔지 몰라도 뭐 하겠다는 얘기냐? 개인의 심리를 분석하겠다는 거지. 분석하는 게 뭐냐? 야, 국어 할 때 분석 뭐라고 배웠냐? 구성 요소를 나눠 밝힘 아니야?
아 이거 맞아 아니야. 니네 다 배웠잖아 중학교 때. 그러면 심리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일단 찾아가는 게 분석 심리학이겠구나. 이겠구나. 이거 짐작할 수 있어야지. 얘들아 국어는 친절하다니까. 다 써져 있어. 심리를 분석하는 학문. 그래서 분석 심리학에 의하면 의식은 개인이 유일하게 직접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평생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뭐 계속 뭐 잘하겠지 의식은.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로 성장해. 용은 이를 개성화라고 지칭을 했는데, 자, 용범이의 개성은 다를 것이고 나의 개성은 다르고 세찬이의 개성은 다를 거란 말이야. 다 다른 거지? 이런 걸 개성화라고 했대. 그래서 개성화의 목표는 뭐라고? 가능한 완전하게 자신의 잘 읽어라. 대충 읽으면 정체성으로 읽는다. 정체성이야? 전체성이야. 전체성이다. 전체성. all이에요. all. 자, 그러면 나라는 인간의 심리가 이만큼 있다고 하자. 이만큼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나의 심리야.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의식이 뭐래? 개인이 유일하게 직접 알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봤을 때 딱 바로 아는 거. 나라는 사람은 무엇이다 라는 거를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난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지. 요만한 나의 심리에서 그럼 가장 겉부분이겠네?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니까 나의 심리 중에서 이 겉부분이 뭐라고? 의식이. 자 얘들아 의식이 무슨 뜻이냐? 의식하다. 의식하고 있다. 알아차렸다는 거지? 알아차리는 거잖아. 알아차리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의식이야. 그래서 이 목표, 그럼 의식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냐? 무의식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 이 안쪽은 내가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무의식이라고 하면 되겠네. 내가 모르는 부분은 이 안이네. 그러면 이 무의식은 내가 아니야? 무의식은 나야 아니야? 야 개인의 심리를 분석하겠다 그랬어. 무의식은 나야 아니야? 무의식도 나지. 무의식도 내 심리지.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전체성을 인식한다라는 건 의식의 범위를 우리가 확장하는 걸 개성화라고 했단 말이야. 야 의식의 범위는 밖으로도 당연히 확장되겠지. 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배우는 새로운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밖으로 확장하는 거는 네가 배움의 영역인 거고 자신의 전체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게 이 안쪽 방향으로 밀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알겠냐? 그러면서 점점 뭐를 줄여가는 거야? 무의식의 영역을 계속 줄여가는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라고? 개성화의 영역이래.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개성화야. 여기까지 됐어? 계속 갈게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온 개성화의 방향이 저 방향인 거 됐지? 그래서 가져옴으로써 이룰 수 있다. 의식이 증가하면 개성화도 증가되는데 이 의식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자아라는 게 있대요. 어디 있다 자아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 자아를 의식하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나는 내 자아는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 의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융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아는 개인 정체성과 자기 가치감을 추구하면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게 된다. 당연히 자아가 제일 겉껍질에 있어야지 다른 대체랑 내가 구별이 되겠지.
얘랑 나랑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는 주체는 누구야? 이 자아가 이건 내가 아니야 라는 거를 인식하게 한다고.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계속 뭐 그림 그리면서 저는 요약을 해가겠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 경험, 감정, 기억을 의미하는데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 내용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거나 현재의 삶과 무관하거나 같은 말이지 뭐. 또 개인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미해결된 도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들 혹은 불쾌감을 주는 생각처럼 여러 이유로 억압되는 것일 수 있다. 자, 뭐가 있을까? 야, 너네 그런 거 없어? 이불킥 경험? 떠올리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킥 할 만한 경험들 없어? 있지? 지금까지 살면서 이불킥을 안 할 만한 경험들이 있었다 그러면 삶이 조금 재미가 없었던 거야. 이불킥은 다 할 만한 생각들이 있잖아. 그거 의식하면서 사냐? 평소에? 평소에 의식하면은 너네 뭐 계속 뭐 하면서 살 거야? 계속 불쾌하잖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를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 불쾌하지? 그런 건 니네 뭐 해?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하지. 근데 그게 잊혀진다고? 안 잊혀진다고? 융의 이론에 따르면 그거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저장되는 거야? 개인 무의식에 저장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뭐가 있을까? 나한테는 뭐 전전전전 전 여친의 이름이라든가 솔직히 난 기억 안 나. 개쓰레기 같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 지금 사는데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야, 근해 공식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 안 필요해. 씨발 몰라. 기억 안 나. 나도 안 배웠겠냐? 배웠었겠지. 지금 삶이 필요 없어. 내가 모른다는 걸 떠올리는 것도 불쾌해. 개인 무의식에 넣어놔. 그리고 미해결된 도덕적인 문제. 잘못한 게 살면서 없을 수가 없거든? 부모님 가슴에 대못 한 번씩은 박아본 적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 맨날 기억하면서 살아? 그렇진 않잖아. 어디다 버려? 개인 무의식에다 갖다가 묻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뭐에 의해서 억압된 거야? 자아가 떠올리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묻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억압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꾹꾹 밑에다가 눌러놨다고 이렇게. 그러면 개인 무의식이 겉껍질이야? 집단 무의식이 겉껍질이야? 야, 봐봐. 이게 개성화의 단계라고 했어. 왜 이렇게 될까? 왜 개인 무의식이 바깥쪽 껍질이야? 내가 답은 알려줄게. 안쪽 껍질이 집단 무의식이야. 누구에 의해서 억압됐다고? 자아에 의해서 억압됐다고. 그럼 자아를 만났어야 될 거 아니야. 개인 무의식에 있는 사건들은 자아를 만났었던 일들 아니야? 그럼 자아를 만났었을 거면 바깥쪽이야? 안쪽이야? 자아와 가까운 쪽은 바깥쪽이야.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면 내가 얘를 어차피 뒤에서 들어줄 건데 그럼 뒤에 가서 합시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이 바깥쪽이야. 억압된 거야 얘는. 누구에 의해서? 자아에 의해서 억압된 있는 기억들이라고. 이러한 개인 무의식은 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꿈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융은 보는데 이들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되어서 심리적인 복합체를 만든 것을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부른대. 자, 니네 용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 발작 버튼이라고 하면 되냐? 이거 탁 건드리면은 사람들마다 스위치가 하나씩 있단 말이야. 건드리면 터지는 부분들을 컴플렉스라고 부르지. 그래서 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야? 그 발작 버튼이야. 그거 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내가 일부러 꾹꾹 숨겨놨던 거를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막 끄집어냈어. 빡쳐 안 빡쳐?
빡쳐. 그러면 뭐해? 싸움나. 그래서 여기가 컴플렉스인데 집단무의식은 야, 그럼 컴플렉스는 뭐가 뭉쳐져 있는 거야? 내가 의도적으로 꾹꾹 눌러놨었던 불쾌한 기억들이라고 해도 되냐? 내가 의도적으로 꾹꾹 눌러놨던 불쾌한 것들을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그거 남이 건드리면 성질내지. 그래서 한편 집단무의식은 융의 이론에서 다른 이론들과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인간에게 전해 내려온 보편적인 경향성이래. 얘들아 경향은 뭐 특정한 방향인데 보편적인은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냐? 일반적인 뭐 모두에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경향성이다. 모든 인간은 니네 뭐 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뭐 장기 위치 다른 사람, 손 본인 심장 하나 고장나서 뗀 사람 있냐 이게? 없지? 그럼 니네 다 비슷한 장기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다 모국어 화자지? 우리 한국인이잖아. 여기 유학 가서 뭐 조기 유학 가서 유학일을 미국에서 보낸 사람 손 없지? 우리는 다 어디에 산다? 같은 사회 속에 산다. 자, 그럼 이거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불러? 다양한 맥락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비트겐슈타인에게 다양한 맥락 아니야? 계속 읽어볼게. 생리구조가 유사하면 비슷한 환경 요소를 공유한다. 이게 씨발 다양한 맥락이잖아. 사회잖아 이거.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해도 되고. 개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 보편적인 방식, 남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되게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소질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처럼 개인에게 존재하는 인류 보편적인 심리적인 성향과 구조가 집단무의식이래. 집단무의식은 개인무의식과 달리 개인의 특정 경험이나 인식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면 집단무의식을 구성하는 주된 내용은 본능과 원형이다. 자, 예시 하나만 드려줄게. 야, 주소 써봐. 니네 주소 써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부터 쓸 거야? 경기도부터 쓸 거지. 왜? 그 누가 가르친 건데? 그냥 남들이 그러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배웠거나. 그러면 엄마가 너희한테 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걸 가르치겠지 사용 불가능한 걸 가르치겠냐? 그럼 엄마는 그 누구한테 배웠는데? 엄마의 엄마한테 배웠겠지. 엄마의 엄마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엄마의 엄마한테 배웠겠지. 그때 일제강점기지 않았을까? 주소라는 게 법제화돼서 됐을 때는 이런 근대적인 주소 제도가 법제화됐을 때는 일제야. 특정한 사회가 가르친 거 아니냐 결국에? 그러면 너네는 무의식적으로 주소 쓰라 그러면 경기도부터 쓰는데 그거 니네가 의식하면서 아 경기도부터 써야지 이거는 사회가 가르쳐준 거야 라고 하면서 경기도부터 쓰냐? 그냥 쓰지. 알아서 기억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거 누가 가르쳐준 거라고? 그거 누가 가르쳐준 거라고? 사회가 가르친 거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줄게. 야 민주주의가 옳은 거야? 아까 용범아 민주주의 옳은 거였는데 끄떡이었지. 누가 가르쳤는 거야? 누가 가르쳤는데? 그리고 민주주의가 진짜 옳은 거야? 증명이 났어? 안 났는데? 근데 옳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살았어. 누가 가르쳤는데? 사회가 가르쳤다니까? 그러면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선 그런 게 존재해. 야, 갬성 충만한 남자애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게이 같다고 놀리지 않아?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갬성글 같은 거 쌓아주면 게이 새끼라고 놀리지. 왜? 야, 이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특정한 사회는 특정한 성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다 있어. 맞아? 남성에게는 남성다움을 권장하는 게 있고 여성에게는 여성다움을 권장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 사회마다 같을까 다를까? 그거 다르다. 모계 사회에서랑 부계 사회에서랑 달라. 그거 누가 가르쳤다고? 사회가 가르쳤다고. 사회는 집단이네. 그래서 개인이 만들어가는 너희의 너네 의식하면서 살지 않잖아 그런 거. 그래서 이 안쪽에 위치하는 거야. 왜? 누가 접근하기가 더 어렵냐? 자아가 접근하기 더 깊은 곳에 딥하게 자동으로 박혀져 있다고. 그러니까 집단 원칙이 여기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어차피 읽어왔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게 있다며. 성관념이라고 할게 그냥. 이런 것들은 사회가 가르친 거야. 근데 너희도 모르게 체화한 거야.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도 모르게 배운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의도적으로 책을 보고 공부한 게 아니니까 뭘 못해? 알아차리질 못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거거든. 야, 민주주의가 옳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다? 중국 애들은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 자기 애들? 안 가르치거든? 미국이라는 거 니네 그럼 누가 가르쳤을 것 같아? 사회 살아가면서 배웠어? 니네 뭘로 배우게? 영화로 배운다? 할리우드 영화로 배워. 왜 꼭 세계를 구하는 건 성조기를 달고 있어야 되는데 캡틴 아메리카라며. 그거 니네 자연스럽게 배워. 그래서 니네가 찾을 수가 없어. 되게 힘들어. 거기까지 개성화시키는 건 되게 힘든 작업이야. 그래서 본능과 원형인데 본능은 행동을 일으키는 충동을, 원형은 경험을 지각하고 구성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융은 뭐를 좀 더 세게 본 거야? 개인보다 사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굉장히 세게 본 거야. 한 사회가 개인의 심리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본 거라고. 성관념. 그 다음에 이 집단 무의식은 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뭐가 있다고? 본능감. 또 원형. 자, 이 문장을 좀 읽고 해설을 해줄게. 여기. 자, 이게 뭘까? 너희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 뭐의 영향력이 섞여 들어가 있다고? 사회의 영향력이 섞여 들어가 있다고. 야, 너네 공부할 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솔직히 까놓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해야 되는 거 누가 정했는데? 니네 학생으로 태어난 거 누가 정했는데? 니네 그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8살부터 학생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거 누가 정했냐? 사회가 정했는데? 근데 그걸 마치 너희는 개인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거 누가 정한 거라고? 사회가 정한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 솔직히. 야, 공부 못한다고 무시받으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근데 한단 말이야. 이거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돼. 인정?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건 누가 정해줬다? 사회가 정해줬어. 그러면 너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누가 정해주느냐? 야, 내가 어떤 특정 경험을 했는데 이게
나한테 받아들여질 때 뭐의 필터링을 거치고 받아들여지냐? 경험이라는 게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내 이 사회와 뚝 떨어진 경험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사회 밖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특정한 경험은 사회라는 필터링을 거친 상태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뭘 받아들일 때도 누가 뭘 관여한다고? 사회가 관여한다고. 그게 어디에 내재돼 있다고? 누구의 무의식 속에 내재돼 있다고. 뭐가 있을까? 야, 계엄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 사람들 발작 버튼이지 그거. 너희들은 근데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 계엄이 발작 버튼이라는 걸. 우리 아빠한테는 진짜 발작 버튼이야. 우리 아빠는 박정희 시대 유신 전 때 태어났거든. 아빠는 8번째 계엄을 본 거야. 다르지? 야, 미국인한테 계엄이라는 걸 알려줬어. 걔네들 그게 뭔데? 뭐 이럴 거잖아. 자, 집단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네. 인구 집단마다도 다르겠네. 너네 계엄 봤을 때 무슨 기분이었어? 우와 신기하다였지. 우리 할머니가 계엄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진짜 개충격적이었을걸? 어떻게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에서 다시 또 계엄이라는 단어가 TV에 나오지? 하면서 충격받으셨을 거야. 인구 집단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네. 그게 다 어디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집단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잘 들여다봐. 너희가 특정 행동을 하는 게 어디에서 기인된 건지 잘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서 발현된 건지를 잘 생각해보면 네가 원하지 않은 거일 수 있어. 뭘 하는 게 무의식 속에서 그냥 발현되어 있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뭘 하는 작업이 필요할까? 스스로를 알아가야 될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고? 개성화라고 불렀다고. 문학에서는 성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를 꼽았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집단 무의식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자신과 정반대되는 성의 특징인데 그래서 집단 무의식도 여러 껍데기가 있겠죠. 그리고 뭐 개인 무의식도 여러 껍데기가 있을 거예요. 지질층 마냥. 뭐 조금 더 딥한 것들을 묻어버렸을 때는 뭐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 그 가장 바깥에 묻었을 거고 집단 무의식에서도 좀 위험한 사회 사상 같은 거는 저 아래다 묻었을 거라고. 사회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은 성역할이래요. 아니면 아니무스인데 이거는 그냥 팁입니다. 얘들아 US 있지? 머스, 무스, 우스 이런 거 이거 라틴어 계열 이거 뭐 원래 그리스 라틴어 계열이거든? 그리스어계 이거 남성을 뜻해 원래. 제우스, 지저스, 어스, 우스 이런 거 제우스 뭐 그리고 뭐 콘스탄티누스 무슨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거 있지? 전부 다 남자야. 원래 걔네들은 남성 이름용, 여성 이름용 따로 있는 거 알지? 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니마는 여성성을, 아니무스는 남성성을, 여자한테 남성성을, 남자한테 여성성을.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개성화가 안 돼 있는 애들은 그냥 사회가 주입시켜 놓은 대로 살 거잖아. 그러면 사회가 주입시켜 놓은 대로 살지 않으려면 너는 뭘 해야 돼? 개성화를 해서 자기의 성격에서 뭐 근데 사람마다 어느 정도 발현되는 건 다를 테니까 세찬이한테 발현되어 있는 성적인 느낌과 뭐 현민이한테 돼 있는 것과 나한테 돼 있는 게 밖에 드러나는 부분이 다르겠지. 그러면 나는 잘 내 스스로를 탐구해봐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면은 나는 좀 더 조화로운 성격을 가지게 되겠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용은 조화로운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 남성은 여성적인 부분을, 여성은 남성적인 부분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내서 표현해야 된다고 봤다. 이적죠?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하고 틀에 박힌 남성상이나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저 틀에 박혔다라는 표현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야. 틀에 박힌 남성상의 가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본인을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 됐고요. 넘어가서 그림자는 의식되지 않는 자아의 분신으로 집단 무의식은 아니고 개인 무의식을 구성하는 핵심이래. 여기에 뭐가 있다? 그림자라는 놈이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우리는 읽었다. 개인 무의식은 누가 묻어놓은 거라고? 내가? 자아가 스스로 묻어놓은 거라 그랬지. 스스로 묻어놓은 것 중에 가장 핵심에 있다라는 건 가장 딥한 컴플렉스라는 거거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다가 묻어놓은 거일수록 뭘일 가능성이 높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위험한 거일 수도 있잖아. 이게 밖으로 발현됐다가는 진짜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솔직히 살면서 그런 경우 없어요? 사람 진짜 정말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말 살해 충동을 느껴본 적 없어? 난 있어. 난 초등학교 때 왕따 당했어. 그런 것들, 내가 정말 그걸 실행에 옮겼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 아니면 여기 성적 충동 같은 것도 있지. 솔직히 이런 거는 뭐 없다고 얘기하면, 여기 공개적인 자리니까 그냥 제 얘기만 할게요. 있을 수 있잖아. 꼭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해! 라는 새끼들이 진짜로 위험한 새끼들이야. 무슨 짓 할지 모른다 걔네들은. 그냥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깔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난 절대 그런 거 안 하지.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 라고 하는 새끼들이 결국에 사고 친다. 얘들아, 강호순 주변에 좋은 이웃이었어. 유영철 주변에 좋은 이웃이었어. 누가 봐도 그런 짓 안 할 사람 같이 생긴 놈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거는 프로이트가 말한 원초적인 자아와 유사한데 잠재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컴플렉스로서 자아가 이를 받아들여 화목하게 영혼 속에 편입시킬 수 있냐의 여부가 심리적인 건강을 좌우한다. 야, 내가 마음 편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인정하거든? 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었던 적이 있다 라는 건 난 인정해. 내가 위험할 것 같아? 그거 절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위험할 것 같아. 난 절대 그런 적 없는데. 나이 31 먹고. 자, 우리는 개성화의 작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내가 자아가 그림자를 어디에 계속 포함시켜야 돼? 우리는 의식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거야. 점점 뭐를 줄여나가는 영역과 같은 거야. 이걸 줄여나가는 영역과 같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은 네가 무슨 짓을 할지 알아? 본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는 되게 큰 불안이야. 인정? 그래서 심리적인 건강을 좌우하고 그림자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창조력이나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의 가장 어두운 내면을 막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다른 작업들이 있단 말이지. 뭐 음악을 한다거나 기타를 친다거나 뭐 드럼을 친다거나 영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으나, 이거를 과도하게 나는 절대 안 그래라고 억압하면은 개인은 진정한 자신, 그림자는 내가 아닐까? 그것도 나야. 자신으로부터 괴리되다, 그러니까 분리돼서 떨어지다, 멀어지다, 괴리될 뿐만 아니라 불안과 긴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성격 전체의 중심이 돼. 그러면 가장 가운데는 누가 있는 거야? 자기라는 게 가장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가장 딥한 곳에 자기가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읽어보자. 성격을 구성하고 통합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자, 왜 이제 통합한다라는지 알겠냐? 우리는 계속 개성화 작업을 할 거니까. 무의식을 어디로 끄집어 올린다고? 의식의 영역으로 끄집어 올릴 거니까. 자기는 성격 전체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이기도 하면서 역설적으로 성격 전체를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개성화가 끝나면 개성화가 다 끝났어. 그러면 의식적으로 내가 누구를 인식할 수 있어?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스스로 온전히 다 알 수 있어. 더 이상 이제 그을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밀접해진다고. 계속 읽을게.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집단 무의식의 중심에 묻혀 있어서 다른 원형과 컴플렉스를 잘 인식하지를 못해. 그런데 개인이 성숙해지고 계속 개성화됨에 따라서 무의식을 줄여감에 따라서 같은 말이지? 자아와 자기의 관계가 밀착되어. 이제 됐어? 자, 개성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개성화지. 이제 나는 뭐야? 의식적으로 나 스스로의 모든 성격을 다 알아. 그러면 자기가 곧 자아가 되겠네? 그래서 자기는 가장 중심에 있지만 개성화 작업이 끝난 사람이라면 가장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이제 됐냐? 용은 이러한 자기 실현이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봤어.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 인간의 목표는 자기의 무의식을 계속 지워나가는 삶을 사는 거라고 보았다고. 개인이 자신의 성격의 기능을 완전하게 발현할 때 다 인정하고 드러내고 알고 있을 때 자기 원형에 접촉해서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으로 이제 끄집어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와 같은 분석 심리학의 바탕을 둔 분석 심리 치료는 자, 뭐 하는 거겠냐? 개성화 시켜주는 거겠지. 개성화를 시켜주려면 뭘 해야 돼? 무의식을 의식으로 끄집어 올려줘야지.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끄집어 올려준다고. 니네 그림 치료 같은 거 봤어? 어디 정신과 가서 그림 치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집이랑 가족을 그려보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겠지. 집과 가족의 모습을. 거기서 뭐가 드러난다고 보는 거야? 무의식. 너의 특정한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기능한다고? 집단 무의식에서 기능한다고 했지. 거기에 본능과 원형이 있는데 본능이 발현되는 거잖아. 그림을 그리는 행위라는 것. 그러면 집단 무의식이 발현됐다라는 건 개인 무의식과 의식을 거쳐서 밖으로 표출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한번 자기가 의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림 치료라고. 그래서 심리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였어. 그냥 개성화시켜주면서 분열된 마음. 왜 분열됐다는지 이해되니? 내가 억압하는 개인의 무의식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의 무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은 사실상 다 구분되어 있는 거야. 다 나눠져 있는 거라고 단계별로.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뭐를 도와주는 거야? 의식이 무의식을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며. 그래서 분열된 마음을 통합하고 이제 됐냐? 통합됐지? 아까 졸라 많이 나왔었는데 전체성을 회복하여. 왜 전체성이라는지 이제 이해되지?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다. 분석심리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탐색하기 위해서 뭐를 분석한다? 꿈을 분석하는데 꿈은 아까 뭐의 발현이라고? 컴플렉스가 심리적인 복합체로서 그려 나오면 꿈이래매. 그래서 꿈을 분석한다고. 일단 개인 무의식부터 확인을 해본다고. 융은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꿈을 중요시했지만 프로이트는 꿈 분석을 통해서 억압된 성욕과 무의식적인 갈등을 발견하고자 그냥 찾고 끝내려고 했다고. 한반면 꿈을 통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지혜로운 영혼의 메시지는 누가 보냈겠냐?
누가 보냈겠니? 자기가 보냈겠지. 자기 원인이 보냈겠지. 융익의 꿈은 제인의 지극히 내면적인 정신세계로 그래서 상징과 심상을 통해서 무의식의 상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4입니다. 몇 시냐? 55분 시간이 다 됐네요.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거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게요.